네,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 이름은 여기 민대영이고요.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현재 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사업이라든가 이런 창업 관련돼서 이제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고, 네, 뭐 신용보증재단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기관들이나 또 기업에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아시는 뭐 옥션 G마켓 네, 이쪽에서도 이제 SNS 관련된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는 민대영이라고 합니다. 네, 뭐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요즘에는 사실 얼굴 보기가 되게 힘드시죠? 네, 사실 오늘 뵙고도 제가 아마 여기 대표님네 어떤 데 놀러 갔다가도 모르고 저도 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기억 못 하더라도 저는 기억하기가 좀 쉽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실물 보시면 기억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손을 좀 댔습니다. 포토샵을 좀 해가지고 내 얼굴 크기 좀 줄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는 어떤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목차가 소셜 미디어 트렌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뭐 네이버, 인스타그램 관련된 내용을 할 건데 지금 뭐 사실 우리 그 코로나 얘기도 계속 나왔는데 사실 이제 펜션업이나 어떤 숙박 이제 여행업이 국내 여행은 또 사실 코로나 수혜 업종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한 20대들 친구들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과연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해서 많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많이 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고 계시면은 아마 사업하시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대부분의 여기 대표님들이 어떤 대행사라던가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뭐 숙박 관련된 앱이라던가 이런 데를 통해서 다들 이제 홍보를 진행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로만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대행사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좀 어떻게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지, 그 다음에 뭐 내가 직접 다 못한다 그래도 요즘에 또 어떤 트렌드고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계시면은 혹시 뭔가 대행사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실 때에도 좀 더 내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도 또 한 번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되니까 오늘은 좀 이론 과정입니다. 이론 과정이고 스마트폰으로 약간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들도 알려는 드릴 테니까 오늘 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후에 이제 있을 그 실습 과정에 가셔가지고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소셜미디어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어떤 소셜미디어예요? 뭐 유튜브 뭐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네. 어떤 거 제일 많이 쓰시나요? 페이스북 많이 쓰세요? 유튜브? 네. 나는 페이스북 많이 쓴다. 제일 많이 쓴다 하시는 분. 뭐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네. 나는 페이스북 제일 많이 쓴다. 근데 나는 유튜브를 제일 많이 쓴다. 요즘에. 네. 나는 네이버를 제일 많이 쓴다. 네이버 블로그를 제일 많이 본다. 네. 제일 많으신 것 같네요. 나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본다. 대략 순서를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 제일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인스타랑 페이스북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한번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순위라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순위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게 전체 합친 순위와 또 연령별, 그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납니다. 자, 여기 조금 흐리게 보이신다고 하면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 한번 보시면서 좀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여기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예요. 뭐 네이버 검색어에서 뭐 PC 검색어 1위가 유튜브였고요. 뭐 모바일 검색어는 2위가 유튜브입니다. 모바일, 스마트폰, 네이버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는 거는 2위가 유튜브인데 1위는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 요거는 그냥 뭐 잘 모르셔도 되는 거긴 한데 그냥 알아두시면 재미있는 겁니다. 유튜브보다 더 많이 검색하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에서 이거 제일 많이 검색합니다. 어떤 거 제일 많이 검색할까요? 오늘 아침에 이거 네, 어느 분이시죠? 네, 손 들고 네, 어느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이 대표님은 아마 그
그 어떤 소셜 미디어나 이 모바일의 그 여왕이 되실 것 같은데 느낌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가지고 네 1위는 네이버 날씨입니다. 날씨.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죠. 날씨를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 유튜브보다도 더 많이 보는 게 오늘 날씨다. 네 날씨다입니다. 자 일단은 날씨가 아니라 유튜브가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1등은 지금은 유튜브예요. 네 날씨는 소셜 미디어 아니니까 날씨는 빼고 자 1등이 유튜브입니다. 자 전체 사용량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비해서 훨씬 굉장히 많은데 얘는 전체 연령층 중에서 10대들이 좀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대 30대 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10대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좀 더 많긴 합니다. 그리고 남녀로 따졌을 때는 남자들이 여성분들보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용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차이는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는 이전에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게임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이 원래 10대들이 굉장히 그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많이 원래 쏠려 있다가 지금은 이제 좀 여러 분야들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성분들도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용량 하는 거를. 자, 2등은 우리는 여기서 1등이긴 했었죠. 1등이긴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2등이긴 해요. 사실은 뭐 온라인 마케팅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막 꼴찌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네이버 요즘 누가 쓰냐? 이런 말도 많고. 근데 그걸 누가 하냐? 요 사람들이 합니다. 10대, 20대들이. 여기 사용량을 보면요. 10대, 20대들 사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누구 사용량이 높냐? 40, 50대들의 사용량이 가장 높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자, 그러면 요 10대, 20대는 어디로 많이 가냐? 자, 10대, 이제 특히 20, 30대는 어디로 많이 가냐라고 봤을 때 20, 30대는 여기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녀로 따진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는 남성의 사용량이 높다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사용량이 굉장히 높고 특히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튜브가 가장 많이 보고 있고 20, 30대들은 유튜브 외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40, 50대들은 인스타그램보다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우리는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페이스북은 사실 사용량이 좀 적긴 합니다. 전체로 따졌을 때는 페이스북 사용량은 좀 떨어지는 편에 속해요. 자, 뭐 페이스북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죠. 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 순위가 많이 페이스북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유튜브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중에는 지금 순위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전부터 이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과연 우리 고객, 제일 많이 오는 고객, 그 다음에 우리의 고객 중에서 선택권이 있는 연령의 고객이 누구인가? 또 어떤 분들은 좀 20대, 20, 30대가 잘 맞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그 시설에서는 조금 한 40, 50대들이 더 잘 맞는 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서 우리를 홍보를 해주면 좋은 거죠. 자, 전체를 다 쓰면 좋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내 고객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랑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이런 것들을 그 정보를 발견을 해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검색 기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들어갔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냥 추천 영상에 이런 게 뚝 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통 많이 봅니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내 팔로워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갔다 왔다는 후기 같은 걸 올리면 나한테 이게 뚝 떠요. 검색하는 게 아니라 발견을 해버립니다. 추천 같은 거예요. 추천 같은 거. 자, 그러면 거기서 보고 거기서 바로 결정을 하냐? 우리나라 사람도 절대 그렇지 않죠? 거기서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항상 마지막은 네이버를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 검색에서는 검색 중에서 그 대부분 순위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위에 이제 어떤 지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에서는 블로그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 지도와 블로그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마지막에 결정을 해주는 거는 네이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게 해주는 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이고 검색해서 내가 여기를 갈지 저기를 갈지 마지막 결정을 해주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다, 네이버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많이 올리는 순서예요. 자, 많이 보는 것과 올리는 건 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온라인 마케팅에서 대부분 잘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뭔가를 해서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왔던 손님들이 후기를 많이 올려줘서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는 체험단 같은 것들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오게 되지만 여기서 한번 뭐 숙박을 한 이후에 자기들이 후기를 올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후기를 올리는 수는 인스타그램이 유튜브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유튜브는 어려워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올리기가 어려워요. 한번 올리려고 그러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영상 한번 찍으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가 아니라 막 2, 3일이 걸릴 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영상 잘 찍으신 분들은 막 한 달에 한 편, 두 달에 한 편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 양품생활이라고 하는 굉장히 영상을 되게 잘 찍는 어떤 이런 그 제품을 리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영상이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 두 달에 한 번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일하면서 저녁 때 와서 편집해서 찍고 올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순서는 유튜브는 페이스북보다도 밴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올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사진 한 장 딱 찍어가지고 바로 해시태그 걸고 조금만 올리더라도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뭐 몇 분만 해도 한 장 컨텐츠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립니다. 누가? 10대부터 20대,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사실은 우리 약간 유튜브는 남자들이 조금 많이 보긴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많이 보는 사람도 여성이고 많이 올리는 사람들도 사실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붙잡으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성공한다 얘기를 해요. 성공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후기 같은 거 올려주는 체험단이나 이런 사람들 좀 불러요. 뭐 업체를 통해서 부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좀 우리들 좀 홍보해 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와서 이제 찍어서 블로그나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려주잖아요. 근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은 여기 보면 많이들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저렴해요. 비용이 저렴합니다. 부르는데 뭐 아무리 비싸봐야 보통 아주 인기 있는 사람 말고 뭐 블로그나 이런 건 크게 인기 있는 사람이 막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한 3만 원 정도에서 만 원, 3만 원 사이면은 한 명 정도가 와서 그런 거 올려줍니다.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대행사를 통해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많이 안 올리죠. 특히 10대, 20대, 30대들이 거의 안 합니다. 차라리 40, 50대들이 더 많이 올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0, 30대들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비쌉니다. 비싸요. 그래서 유튜브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안 올리니까. 아마 유튜브도 이제 누구나 다 하게 돼서 누구나 다 쉽게 영상을 찍어서 다 올린다고 하면 얘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질 거고 유튜브 마케팅 하는데 굉장히 좀 쉽게 느끼셔질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보잖아요. 제일 많이 보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좋지만 돈이 많이 들어와서 힘들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아직까지는. 자, 여기 보시면 뭐 그러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어떤 찾는 거 어떨 때 많이 찾냐? 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맛집 정보나 또 요즘에 트렌드들 살펴볼 때 요럴 때 많이 본다. 내가 어디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아니면 뭐 요즘엔 뭐 맛집 먹으려고 많이 여행 가죠. 먹으려고 여행 많이 갑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먹는 거나 여행이나 또는 이제 패션이나 카페들 예쁜 카페 이런 거 할 때는 인스타그램을 찾아보고 유튜브는 약간 취미생활일 때 많이 본다.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취미. 여행도 취미예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거를 볼 때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참고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준비한 겁니다.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순서대로 준비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유튜브부터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자, 뭐 Z세대는 동영상으로 소통한다라고 했습니다. Z세대 뭐 요즘에 이제 막 떠오르는 어떤 그 20대들이죠. 20대들입니다. 자, 유튜브가 좋긴 한데 가장 많이 본데 많이 보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마케팅으로 뭔가 홍보하는 데에서 사실 조금 약간 힘든 채널 중에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아까 그 얘기도 좀 많이 드렸긴 했죠.
뭔가 올리는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얘기했죠. 어떤 분은 막 2달에 하나 올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막 일하면서 영상 찍어서 올리려고 그러면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직접 하기 힘드니까 사람을 불러서 영상 촬영해주는 사람, 편집해주는 사람을 부르면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요즘에 비용이 많이 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얘가 유튜브의 가장 그 어려운 점 하나가 블로그랑 비슷해요. 영상 한두 개 올린다고 얘가 확 뜨거나 하진 않습니다. 정말로 막 뜨는 사람들 있어요. 막 요즘에 갑자기 며칠 전에 또 막 이런 게 떴죠. 막 25살 차이에 커플 막 이래가지고 뭐 그 남자가 굉장히 25살 이하예요. 그 여성분이 더 높습니다. 여성분은 약간 박말레 할머니처럼 비싸게 생겼고 남성분은 기안84라고 만화가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막 그게 엄청나게 막 인기가 막 갑자기 막 사진들이 돌면서 지금 막 그 채널이 막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게 막 특이하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막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성공한다는 걸.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 정도는 생각하고 하셔야지 되는 게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라고 하면 그냥 1년 후에 우리 결과 보자. 지금 열심히 씨 뿌려가지고 1년 후에 수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인삼 같은 거는 뭐 2, 3년 하기도 하고 우리 저기 뭐 여기 강원도에서도 산에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죠? 저기 산삼이 아니고 뿌리는 네. 그거는 막 7년씩 하잖아요. 네. 7년 있다가 수확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짧습니다. 네. 1년 정도 걸린다. 꾸준히 올리면, 네. 그냥 생각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뜬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얘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 어려워요. 대신에 유튜브로 한번 뜨면요. 막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죠.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 제일 많이 보니까 그러면 유튜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유튜브 보면 앞에 광고 붙잖아요. 유튜브가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내년부터 광고 더 늘릴 거라고. 유튜브가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유튜브도 노 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더 많이 올리겠다. 이젠 광고 안 보는 영상이 없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고 우리 유튜브 보고 싶으면 광고 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겠죠.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다만 근데 노출은 많이 되는데 이게 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 보실 때 앞에 광고 뜨면요. 제일 먼저 뭘 찾아요? 네, 건너뛰기부터 탔습니다. 스킵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한 10초 내에 뭔가 그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를 확 뭔가 알려줘서 막 무언가 막 엄청난 게 나와서 이거 뭐지? 그러고 막 눌러서 들어가 보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사람들이 눌러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대표님들이 유튜브 많이 보시는 대표님들도 내가 과연 그 광고를 보고 눌러서 들어가서 그 업체에 들어가서 그 업체의 이런 뭐 사진들을 보고 나 여기 가야지 그래서 예약 버튼을 누르거나 구매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게 싫어가지고 유튜브 프리미엄 돈 주고 광고 안 나오는 걸 봅니다. 네. 대신에 좋은 점은 하나 있죠. 우리 막 이런 것들은 여기 되게 좋아요. 뭐 공익 광고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히 내가 어디 갈 필요 없이 내가 어딜 가나 다 보이는 것들이 있죠. 뭐 편의점 가도 있고 어딜 가도 다 있는 것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마트 가면 다 있고 이런 것들은요. 내가 영상으로 이렇게 광고 봤다가 뭐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내가 마트 갔는데 이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새로 나온 건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업종은 그거랑은 좀 약간 힘들잖아요. 뭔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좀 비용도 봐야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것도 봐야 되고 누가 많이 가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또 조금 어렵던 게 또 유튜브 광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가 좋긴 해요. 얘가 좋긴 합니다. 근데 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이 우리 방문해서 찍어주면 TV 나온 것과 똑같죠. TV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요즘에는 인기 있어지는 게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뭐 진짜 사나이라고 예전에 유튜브 TV에서 나오던 그 군대 체험하는 그거보다 유튜브에서는 하는 가짜 사나이가 더 인기가 많아요. 요즘에는요. 왜냐면 며칠 전에 가짜 사나이라는 게 다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막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데 그만큼 요즘 유튜브가 TV보다 더 위대합니다. 네. 하지만 뭐가 문제냐? 비싸다.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마케팅 하라는 얘기냐 안 하는 얘기냐? 네, 고민하실 거 아니야. 지금 저 사람이 뭘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 어렵다고 하니까
제 얘기는 그만큼 유튜브가 어렵긴 하다. 대신에 한번 잘 되면 엄청나게 잘 되는 데가 유튜브다. 자, 그래서 한번 내가 실제로 만약에 유튜브를 찍는다 또는 유튜브를 뭘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뭐 실제로 제가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실제로 한번 쳐보세요. 네. 자, 똑같이 스마트폰을 여셔가지고 저는 PC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자, 제가 유튜브에서 네. 자, 여기에다가 사장이라고 치게 우리 사장님들이시잖아요. 사장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사장이라고 쳤더니 이렇게 나와요. 네. 사장 브이로그가 나옵니다. 여기 밑에 뭐 갑질, 뭐 막 아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거 뭐냐면요. 제가 이거는 뭐냐면 자, 일단 요거 해보면 1등이 사장 브이로그예요. 사장 브이로그 일단은. 자, 여기다가 그러면 뭐 양양 이런 거 넣어보겠습니다. 양양 이렇게. 양양. 아이고. 양양. 자, 이렇게 놓으면 1등은 양양 여행, 맛집, 서핑 쭉 나옵니다. 서피 비치 나오고 여기 보면 낚시도 나오고 전원주택 맨 밑에 이제 양양 브이로그 이런 게 나옵니다. 약간 순서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유튜브에서 요렇게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게 요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검색했을 때 사장 브이로그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 브이로그가 뭐냐? 브이로그는 뭐냐면 내 일상을 올리는 게 브이로그예요. 그 사람들은 사장님들의 일상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 브이로그라고 쳐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사장 브이로그를 한번 똑같이 이렇게 여기 보면 사장 그러면 브이로그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갑질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네, 갑질. 자, 이렇게 누르면 뭐 카페 사장의 브이로그, 뭐 25살에 카페 창업하는 방법 무슨 브이로그, 뭐 쇼핑몰 대표의 브이로그. 자, 요거는 순서가 저랑 대표님들이랑 다 달라요. 얘는 뭐냐면 맞춤으로 나오는 겁니다. 맞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 나오는 순서나 영상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뭐냐면 대부분이 어떤 사장들이 자기네들이 하루 일상을 보내는 일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봐요. 많이 봅니다. 뭐 어떤 분은 여기에 뭐 크린토피아 사장도 올려놨네요. 뭐 세탁소 사장님이 사람들 궁금한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보낼까? 그 안에서 그런 정보들을 얻습니다. 일상에서 정보들을 얻기도 해요. 자, 그럼 똑같이 우리 한번 여기다 양양 넣어볼까요? 양양 했더니 얘는 1등은 양양 여행이 나옵니다. 자, 여기 양양 여행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잘 보셔야죠. 보통은 우리 네이버 블로거는 많이들 한번 해보셔서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검색하는데 막 키워드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거는 뭐냐면 양양 여행이라 그러면 여기 제목에 양양 여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만약에 내가 이런 어떤 그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내가 올려보겠다라고 하면 뭐 사장 브이로그, 뭐 양양 여행 뭐 이런 얘기들 이런 키워드를 쓰면 사람들이 많이 본다. 펜션 사장의 일상 브이로그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양양 여행이 맛집보다 인기가 많죠. 네. 자, 이렇게 보면 또 여기다가 여행 이러면요.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뒤로 또 나와요. 그럼 양양 여행이라고 치는 사람들이 양양 여행만 치냐? 그 뒤에 뭔가 더 글을 써서 검색한다. 그러면 양양 여행 코스를 궁금해한다. 아, 유튜브에서 양양 여행 코스를 많이 검색하는구나. 두 번째, 양양 여행 브이로그. 브이로그 계속 나오죠? 이거 뭐냐면 블로그의 영상 버전이에요. 내가 오늘 양양 여행 가서 아침에 뭐 먹었고 저녁에 어디 가서 뭐 보고 카페 어디 간 다음에 잠은 어디서 잤다. 이게 바로 브이로그입니다. 그걸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행 추천. 뭐 양양 2박 3일 여행. 아, 2박 3일 양양은 2박 3일을 많이 오나 보네요. 2박 3일 여행. 뭐 제주 치면 또 잠깐 달라요. 제주는 또 무슨 한 달 살이 뭐 이런 게 또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이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검색해보고 싶은 거를 자주 검색해 보세요. 뭐 이렇게 검색해 본다던가. 그러면 사람들이 펜션에 대해서는 뭘 검색하냐 그랬더니 펜션 요리를 많이 본대요. 펜션 브이로그도 봅니다. 펜션에서 일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의 일상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바베큐 어떻게 해 먹냐? 매매도 많이 보네요. 자, 펜션 준비물 이런 거 봅니다. 준비물 찾아봐요. 처음 여행 가는 사람들이 펜션 갈 때 뭐 준비해 가는지 잘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를 찍는다라고 하면 이런 거 올려주면 좋겠죠. 아, 펜션 올 때 준비물, 펜션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펜션 여행 준비물 뭐 이런 거 하면 야 이런 거 사람들이 보면서 막 이분이 막 이런 거 해주는데 야 전문가인데 이분 딱 유튜브 들어갔더니 이분이 막 펜션에서 이렇게 아침에 깔끔하게 막 청소도 하고 뭐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뭐 요리하는 법도 보여주고 바베큐 이렇게 하면 더 맛있습니다 막 보여주니까 야 이사님 되게 친절하고 괜찮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봐야지, 찾아봐야지. 근데 바로 가나요? 바로 안 가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지도 한번 보죠.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이따 네이버 얘기 나오는데 네이버에 별점 같은 것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유튜브는 요거를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이런 영상을 찍어주면 좋은 거고. 두 번째, 여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행 브이로그 많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직접 못 찍어요. 아, 나는 유튜브 찍기엔 좀 힘들 것 같아. 자, 그러면 유튜브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초청하면 되잖아요. 오라고. 그럼 보통 여기 보면 여행 브이로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브이로그 많이 찍는 사람들한테 협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돈 많이 든다.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이 들까요? 네. 이것도 궁금하시죠? 자, 그거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교재에 보시면 유하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얘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아마 그 가수나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또는 구글, 그냥 이렇게 구글 크롬이나 구글 같은 데서는 그냥 유하 인터넷 여셔서 모바일 인터넷 열어서 그냥 유하라고 치면 얘는 이렇게 딱 나와요. 유튜버 찾을 땐 유하라고 여기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이버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유하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면 자, 위에서 되게 재미난 거 하나 봐요. 네, 소리가 되게 재밌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요지 쭉 내리다 보면 유튜버 찾을 땐 유하라고 나옵니다. 유튜버 찾을 땐 유하. 네. 자, 유튜버 찾을 땐 유하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유튜버 찾을 땐 유하. 자,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요런 사이트가 나올 건데 요거는 사장님들이 한번 가입 한번 해주시면 돼요. 얘는 가입을 해야지 좀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유튜버들한테 과연 누가 거기에서 1등 하고 있는지, 구독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를 받는지 그런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행 관련돼 들어가면 여기 여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브이로그 이런 거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브이로그 일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카테고리를 많이 보시면 돼요. 여행을 보던 브이로그를 보던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면요. 한번 여행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680개의 채널이 있다. 여기는 18,099개의 채널이 있다. 유튜브는 더 많은 채널이 있지만 이렇게 좀 돈을 받고 뭔가 와서 체험하고 올려주고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브이로그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눌러보면. 자, 왜냐면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들이 여행도 찍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브이로그는 여행과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구독자 수가 나옵니다. 구독자 수가. 100만이다. 100만 유튜버다. 자, 그럼 100만 유튜버는 얼마를 받겠냐. 뭐 우리가 100만 유튜버에 한번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눌러보시는 거예요. 여기 딱 눌러보면 금액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와서 자, 저는 오늘 여기 강원도 양양에 이곳에 와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한번 이렇게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해서 자, 여기 이렇고요, 저렇고요. 막 설명해준 영상을 찍으면 2,500만 원 받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막 유튜브 뒷광고니, 막 유튜브 채널 하니,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뭐 그게 아니라 요렇게 요 뒤에는 뭐냐면 영상 전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에 잠깐 그냥 방문해가지고 여기는 양양에서 좀 유명한 데인데 여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쓱 보여주고 갔어요. 1,500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 내가 그거 주고 할 바에는 내가 고기를 안 하고 말 이러실 거 분명히 생각하실 건데 저는 이거를 하라고 여기를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100만 유튜버는 뭐 이제 되게 돈 많은 기관이나 큰 기업들이 이제 보통 협찬을 많이 하는 거고 정말로 운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찾아가지고 여기 되게 좋아 보여가지고 와가지고 찍어서 올려주면요 우리는 1,500만 원, 2,000만 원 굳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오면 굉장히 잘해줘야 되죠. 유튜브 찍으려고 뭔가 누가 와서 카메라 들고 오면요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100만일지 안 될지 우린 모르잖아요. 누가 좀 이렇게 저같이 좀 저는 100만은 아니지만 뭔가 좀 이렇게 그냥 봤을 때 저 사람이 난 연예인도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거리면 아이씨 우리 영상 왜 찍어요? 하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갖다 주시면서 친절하게 해주시면 어느 날 내가 1,500만 원 구독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모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는 어느 정도가 좋냐? 이렇게 너무 비싼 사람들은 너무 비싸기만 하고 생각보다 저 사람들 팬들이 다 100만 구독자들이 다 저 사람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막 이런 유명한 사람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 그래서 구독자는 많지 않아요. 한 1, 2만 정도 구독만 하고 있어요. 아직은 되게 작은 채널이지만 유튜브는 뭐가 특징이 있냐면 한번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1년이 지나도요. 이 사람이 갑자기 1년 뒤에 훅 떠버리면 그 영상들이 또 같이 확 떠버립니다. 인스타그램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은 뭐냐? 인스타그램이랑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도 좀 그런데 얘네는 기간이 오래 지나면요.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특히 인스타그램은 영상이나 이미지를 올리고 한 2, 3일 정도 반응이 확 왔다가 훅 떨어져 버리는 게 인스타그램입니다. 쌓여 그래서 바람 불르는데 왜냐면 며칠 안 가니까. 근데 유튜브는 한 번 오면 오래 갑니다. 내가 10,000명, 이 사람 10,000명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한번 저희 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한번 돈도 안 줄 거야. 그냥 와서 공짜로 넌 그냥 공짜로 와서 좀 서비스만 이용해보고 올려주려면 올려줘. 뭐 이래가지고 한번 이메일 보냈습니다. 그 사람한테 카톡 보냈어요. 그 사람이 왔습니다. 네. 뭐 지금은 그 사람이 별거 아니니까 돈을 안 받고 왔겠지만 1년 뒤에 그 사람이 갑자기 10만, 20만 확 올라버리면 그 사람한테 우리는 굉장히 큰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생기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간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의 비용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유튜브가 좀 다른 데보다 더 오래 가요. 투자한 만큼 오래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여기는 이제 8만 이런 사람들인데 뭐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막 1, 2만 이런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1, 2만들. 그런데 이제 10,000명 정도만 된다고 하죠. 우리 생각해봐요. 내 팬이 10,000명만 된다고 하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자 3만 한번 볼까요? 3만 명? 네, 요런 분들 3만 명인데 한번 이렇게 보면 자 3만 명이면 여기 보면 잠깐 오는데 한 9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사실 얘는 100%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좀 뻥튀기가 약간 되어 있습니다. 얘네 수수료도 있고 좀 막 그래가지고 뻥튀기가 조금 되어 있고 보통은 이거보다 거의 반 가격 정도면 오긴 해요. 거의. 근데 만약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디 연락했는데 누구 유튜버한테 협찬해 주는데 그 사람한테 이거 비용 줄 테니까 이 비용 내면 그 사람 불러줄게라고 하면 우리 그 사람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업체가 얘기하니까 덜컥 믿고 그냥 그 돈 휙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가서 보세요. 그 사람 찾아가지고 비용을 확인하세요. 말 너무 많이 불렀다. 사기꾼입니다. 거기는. 보통은 이거보다 더 내려가야지 정상이에요. 보통은 사실 이 정도 되면요 돈 잘 안 받아요. 이게 받는다고는 얘기되어 있지만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1, 2만은 거의 안 받는 경우도 많고 뭐 받아도 뭐 이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많이 받지도 않고요. 또 유튜브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해두시고요.
유튜버들이 만약에 우리가 연락을 했거나 뭐 뭔가 유튜버랑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돈 같은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옵니다. 왜냐면 지네들도 찍어야 돼요, 뭔가를. 매일매일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매일매일 그거를 다 만들어내겠어요. 봤는데 여기 되게 괜찮아. 딴 데 검색해봤는데 블로그 봤는데 야, 블로그에 좋은 게 많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봤는데 유튜버에 이 펜션 검색해봤는데 여기 한번 왔다 갔어, 누가. 봤더니 괜찮아. 나도 가봐야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약간의 처음에 비용을 들여서 조금 괜찮은, 너무 많이 비용을 안 들여도 되지만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괜찮은 사람이 한번 오면 그 다음에 비슷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연락 와요. 막 저도 찍으면 안 될까요? 저도 찍으면 안 될까요? 영상 엄청 많이 옵니다. 요즘에 영상 못 찍게 하는 데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찍게만 해주는 것만으로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우리가 여행 브이로그는 아니었는데 우리 곤충 하시는 분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분이 우리가 예전에 연락했을 때 우리 저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분은 약간 키즈 카페 같은, 이제 거기가 키즈 카페 같은 데였어요. 여기 요 분인데 키즈 카페 같은 데였었는데 여기가 가서 이제 물고기 같은 거 보고 막 이런 데인데 이분이 당시에는 구독자가 별로, 지금보단 별로 없어요. 한 30만이었는데 지금 이분 60만, 70만으로 한 1, 2년 만에 훅 올라왔습니다. 여기 600만 원 돼 있었어요. 부르는데 600만 원이라고. 600만 원 줬을까요? 절대 안 줬죠. 전화했습니다. 네. 본인이 막 우리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 돈이 많은 기업도 아니고 우리는 뭐 이런 거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생겨갔는데 좀 네가 좀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보더니 되게 괜찮네요. 그러면서 저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 100만 원만 주시면 갈게요. 이래가지고 100만 원에 왔는데 제가 찍고 너무 괜찮으니까 저 한번 또 와도 돼요? 혼자 또 왔습니다. 이거 찍고 나서 이 사람이 이걸 찍고 올렸는데 이게 또 영상이 되게 잘 됐어요. 막 거북이 등껍질 닦아주는 영상인데 그냥 거북이 등껍질만 닦아주고 가고 했는데 뭐 그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아류 비슷한 사람들 있죠. 비슷한 동물 유튜버들이 다 연락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천에 되게 어디 구석탱이 논밭 있는 데다가 싸게 만들었거든요. 돈이 없는 좀 청년 기업이라서. 근데 지금 강화도 그 앞에 강화 다리 앞에 굉장히 큰데 지금 몇십억 투자 받아가지고 이번에 거기 오픈한다고, 코로나 때 오픈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공사만 하고 있긴 해요. 내년에 한다고. 근데 이 영상 하나 때문에 엄청 떠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막 100만 원 얘기했더니 쟤는 뭐 100만 원이 누구 뭐야? 뭐 이거 쉽게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네이버에서 홍보해 준다고 전화 많이 올걸요?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얘기하셔서 아마 덜컥 200만 원 결제하셨다가 아무 효과 못 보신 대표님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창업했을 때 그 경험을 했거든요. 200만 원 덜컥 결제했다가 한 번도 그 효과 못 보고 내가 돈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할부로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비싼 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2, 3만만 정도 되는 사람들 찾아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니까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뭐 어차피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연락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연락하는 방법 그러면 뭔데요? 연락하는 방법은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뭐 이런 데 보면 연락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이런 데 통하면요 여기 회사 통하기 때문에 얘네 회사가 또 중간에 수수료를 받아가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자 만약에 이제 유튜버 이제 이런 유튜버들 들어가서 이런 유튜브 채널 여기 앞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여기 정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눌러보면 이 사람 어디로 전화하라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연락처가 있는 사람들은 회사 통화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싸요. 근데 개인 연락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카카오톡, 개인 카카오톡 있고 이런 사람들은 회사 안 통하기 때문에 자기는 마음대로 좀 조정이 막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낫고 아까 얘기했던 2, 3만 이렇게 1, 2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마 저희 그냥 와서 체험만 해주시고 가시면 무료로 숙박 드릴게요. 뭐 이러고만 한다고 해도 좋아할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좋아해요. 나 협찬 받았어 이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내가 유튜브를 찍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한테 협찬하는 방법. 어쨌든 모든 건 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내가 좀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더 해본 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걸로 해보시면 돼요.
협찬은 협찬대로 하시고 내가 채널을 찍어서 우리의 일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두 가지를 다 하시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고 얘는 그냥 좀 참고를 해주세요. 요렇게 한 10개 정도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키워드 툴이라는 데 검색해서 들어가면 이게 10개 이상 막 30개, 40개 키워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할 때 생각하면 되냐면 나 유튜브 내일 당장 해야 되는데 못 찍지? 이게 제일 고민되거든요. 그럴 때 들어가서 펜션 이렇게 해서 한 칸 딱 쳐보면 그 다음에 뭐뭐뭐 하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다. 네. 자, 여기 참고할 만한 채널 몇 개 알려드리면 여기는 카페 브이로그라고 해서 카페 하시는 분이에요. 카페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자기 눌러서 보면요. 이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게 문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손님 오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손님 오면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고 이런 거를 찍어서 그냥 올려주는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봅니다. 왜 많이 보냐면 항상 궁금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카페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펜션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보는데 야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괜찮네 싶네 나도 해볼 수 있네 이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보고 뭔가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돈 벌기 어렵다 너무 쉽다 뭐 두 가지 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정보를 주면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허수아비라는 채널인데 여기는 이분 연세가 이제 50세예요. 50세인데 이분이 이제 40대 후반에 시작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50대가 이제 50대 좀 넘었는데 이분은 컴퓨터를 수리해주는 가게, 그냥 컴퓨터 가게입니다. 동네 컴퓨터 가게. 근데 컴퓨터 가게에서 항상 이분의 일상은 뭐냐면 손님이 오면 그 고장난 거나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제가 이거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왜 보여드리냐? 이걸 보면 우리 대표님들이 힘내시라고. 왜냐면 이분 구독자가 자, 이분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은 막 협찬 엄청 받고 돈 지금 되게 잘 벌어요. 이분 되게 잘 벌어요. 자, 근데 이분 영상에 1등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 영상 중에 자, 이 아저씨예요. 네, 동네 아저씨인데 자, 한 200만 정도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긴 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이렇게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분은 이제 또 거기다 경상도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창원에 계신 분인데 요즘 창원이 야구 1등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떴죠. 네. 이렇게 막 서울만 아니 막 구수한 약간 경상도 사투리를 막 하면서 온 사람은 학생입니다. 학생한테 영상 찍는데 보면 영상의 미라는 게 없죠. 영상의 미라는 게 없습니다. 뭘로 찍었나?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막 얘기하죠. 막 자막 같은 거 멋있게 넣어라. 자, 이거 맑은 구리 기본 글씨체입니다. 아무것도 뭘 한 게 없어요. 그분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하는 얘기 그냥 손님이랑 하는 얘기 그대로 올렸어요.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갔냐? 정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왜냐하면 내가 컴퓨터 가게 가면 대부분이 컴퓨터 고치러 가기 전에 나랑 똑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누가 갔다 온 경험을 보는 것처럼 그 경험을 보는데 나랑 같은 경험을 하거나 또는 나도 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보면서 이분이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엄청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많은 약간 아재인데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분은 너무 친절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통 이런 거 얘기하죠. 어디 모르는 저런데 용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맞는다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로 눈탱이 맞는다고 하잖아요. 이거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분은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하나하나 다 너무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보려고 막 전국에서 버스 타고 막 가가지고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무거운 거 들고 가서 고쳐달라고 줄 서서 막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되게 정직해요. 굉장히 이 안에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나 잘 모르는데요. 그럼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래서 전화해서 막 알아봐줘요. 정직하다 이분은.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안 고쳐도 돼요. 막 얘기를 다 해줍니다. 네. 자, 그래서 얼마나 정직하냐면 저 멀리 부산에서 저 멀리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서울에 사고 있는데 와가지고
왔는데 선착순이라고 줄 서서 하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항의했습니다. 너 멀리서 왔는데 좀 일찍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는 무조건 선착순이다. 그래서 막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너무 정직하다. 좀 줄 세우지 말고 좀 멀리서 왔으면 좀 빨리 고쳐주고 좀 고속버스 시간도 있는데 그만큼 정직하다는 게 되게 좋은 거였죠. 뭐 우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내세워 주시면 돼요. 우리는 정직하고 항상 깔끔하고 뭔가 잘해주고 친절하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우리의 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 참고할 만한 채널들을 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집에 가셔서 유튜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호 육묘장 이런 분들은 이게 농촌 일상인데요. 이분은 되게 웃긴 게 두더지가 이렇게 땅 파는 이렇게 막 그거 보고 뜬 분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유튜브는 정말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떠요. 요즘에 어떤 채널이 또 뜨냐면 되게 웃긴 게 독거남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40대인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남자의 일상인데 멋있게 사는 게 아니고 막 집에서 이렇게 신문지 깔고 거기서 이렇게 참치에서 이렇게 밥 먹고 막 이렇게 마트 가서 이렇게 2만 원치 사갖고 막 보여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엄청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요즘에는 싱글로 혼자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혼자 살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내가 싱글로 지냈으면 나 좀 멋있는 화려한 싱글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거 보고 나서 결혼하길 잘했구나. 결혼 안 하면 나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네. 안심을 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는 뭐가 뜰지 몰라요. 뭐가 뜰지 모릅니다. 그냥 한번 올려보세요. 그냥 한번 올려보시면 내가 또 어떻게 하면 100만 유튜버가 되었을지. 네. 자, 영상 나중에 올리실 때에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를 그대로 제목에 넣으시면 돼요. 아까 제목 찾았죠? 펜션 요리. 근데 그 앞에다 좀 멋있게 펜션 요리 방법인데 멋있게 펜션 사장이 추천해주는 펜션 요리 베스트 5 뭐 이런 거 뭐 멋있잖아요. 뭔가 뭐 너만 모르고 있는 부이고도 너만 모르고 있는 여행 전문가들이 너만 모르고 있는 펜션 손님들이 해먹는 요리 비밀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냥 멋있게 똑같은 펜션 요리지만 그 앞에다가 멋있게 수식어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거 나만 모르고 있었어? 이게 베스트 5야? 여기 갔더니 이렇게 많이 이런 거 찾아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썸네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썸네일이라고 하는 거. 유튜브 보면 처음에 이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 이미지 나옵니다. 그거 이제 딱 눌러보면 그 이미지는 안 나오고 이제 영상이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유튜브를 선택할 때요. 제목을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전처럼 멋있는 제목. 너만 모르고 있는 펜션 요리법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딴 거 아니고 요 제목 요거 이미지를 보고 클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런 이미지만 보고. 자, 그런데 여기 보통 이런 이미지를 보면요. 딱 다 보면 똑같은 게 뭐 하나 있냐면 전부 다 얼굴이 들어가 있죠. 이게 재밌는 게 얼굴이 있으면요. 없는 것보다 클릭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음식점에도 이렇게 음식 오랫동안 하시는 그분의 이렇게 얼굴이 딱 있으면 괜히 가가지고 먹고 싶잖아요. 네, 별거 아닌데 뭐지? 저 사람 그러고. 저처럼 막 수염 있고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털보 아저씨 해놓고 그 아저씨 이렇게 얼굴 딱 있으면 그래도 왠지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겠죠. 지저분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털이 싫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눈길이 더 간다는 거예요. 궁금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가 아닙니다. 얼굴이 있냐 없냐가 클릭률이 달라지니까 혹시 유튜브 찍어서 올리실 때는 내 얼굴 잘 넣어서 찍어서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혹시 만드시려고 하면 이거 다 돈 주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 쉽다라고 얘기한 거 조금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만 하면요 저 정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컴퓨터에 가셔서 컴퓨터로 미리 캔버스라고 쳐보시면 거기에 유튜브 이런 거 검색해 보면 이런 이미지들이요 쫙 나와 있고요. 그거 약간만 수정해서 변경해서 쓸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라는 거 얘 좀 추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딱 50분이 1분 남았네. 자, 요것만 딱 하면 유튜브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상 촬영하고 편집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나 뭘로 해야 돼요? 많이들 물어보시죠. 자, 그래서 추천해드린 거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빼주세요. 얘는 제가 이제
외국 거는 빼고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가 국산이에요. 국산이고 요거 두 개는 무료입니다. 무료. 돈 안 들여도 돼요. 무료고 영상 편집하는데 자막 넣고 영상 넣고 음악 넣는데 무료 없이 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들 두 개 추천해 드릴게요. 블로라는 것과 비타라는 거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다가 괜찮긴 한데 블로는 조금 전문가스럽고 비타는 조금 초보들이 하기 더 쉽긴 해요. 나 정말로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비타 써보시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멋있게 편집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블로라고 요거 두 개 인스타그램이나 죄송합니다.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두 개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시행하고 얘는 빼주세요. 얘는 외국 겁니다. 외국 거 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두 개. 네. 자, 두 개만 추천해 드릴게요. 네이버는 대부분 많이 아셔가지고 네이버는 정말 짧게 넘어갈게요. 네이버 짧게 넘어가고 인스타그램 위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니까 우리 그래도 대표님들이 네이버는 워낙 예전부터 계속 해오셔가지고 네이버는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정말 짧게. 네. 자, 어쨌든 네이버는 요 세 가지죠. 지도 검색, 그 다음에 블로그, 요즘 뷰라고 되어 있죠. 뷰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자, 어쨌든 뭔가 검색했을 때 또는 우리 이름을 넣었을 때 아니면 양양 여행이 넣었던 양양 숙소를 쳤던 양양 숙박을 쳤던 무언가를 쳤을 때 우리가 여기에 나오면 일단 좋은 거죠. 왜냐하면 검색했을 때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자, 근데 실제로 우리 이름을 치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를 여기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도에서 먼저 보고 블로그의 후기를 찾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고 네이버에서 다시 검색해서 보는 경우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맨 마지막은 네이버죠. 뭐 요즘에는 또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뭐 숙박 앱이나 이런 데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고 이렇게 거기 후기만 보고 결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이거는 좀 약간 여러 가지 다른데 그냥 어떤 뭔가 내가 그냥 이렇게 자려고만 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좀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게 그냥 자는 게 여행의 한 코스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좀 보거나 그런 후기를 볼 때 확실히 그 숙박 앱이나 이런 데 별점은 나오는데 정확한 내용들이 안 나오잖아요. 뭔가 정말로 실제 그런 사진들이 잘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어쨌든 블로그에서 한 번 더 검색합니다. 숙박 앱이 됐건 뭐가 됐건 무조건 마지막에는 네이버를 한 번 더 검색한다는 거 항상 생각해 두시고 네이버에 뭔가 잘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요즘에 네이버에 뭐가 생겼냐면 이게 생겼죠. 방문자 리뷰랑 블로그 리뷰라는 게 여기 이렇게 나오고 별점, 예약 별점 같은 게 여기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이버는 그냥 딱 이건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 상위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지도나 이런 데 상위에 올라가고 싶다. 네이버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이버 얼마 전에 소송 걸려가지고 옥션 지마켓 뭐 쿠팡에 대한 지금 소송하고 있죠. 무슨 소송하냐? 검색어 조작한다고. 그래서 공정위에서 얘기했습니다. 너 가진금 대라. 저 조작했더라. 네, 조작 안 한다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그거는 법적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자, 그럼 조작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네, 조작은 아니지만 유리하게는 만들어줍니다. 어떤 거 유리하냐?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사람. 그 자기들한테 누가 도움이 되냐? 생각해보면 우리 네이버는 다 공짜예요. 네이버는 다 공짜입니다. 네이버가 돈을 버는 건 첫 번째 광고하는 사람들. 광고하면 돈을 벌죠. 두 번째, 요즘에 네이버가 제일 밀고 있는 엠페이.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 3.74%입니다. 보통은. 근데 지금 뭐 소상공인 뭐 이래서 막 무료로도 해주고 하는 경우 있는데 엠페이 3.74% 중에 우리 오프라인 수수료는 1%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좀 원래 한 3% 이렇게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면 중간에 피지사라고 그 결제 대행사 수수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결제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그 중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온라인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돈 엄청 벌었죠. 막 지금 쿠팡 이기고 막 1등하고 결제 수수료 무료라고 하지만 카드 수수료 3.74%만 나온다. 무료인데 그 안에서 돈을 어쨌든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가 눈을 돌린 게 오프라인으로 눈을 돌렸죠. 온라인에서 다 하니까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O2O 막 이래가지고 오프라인의 결제도 네이버 페이로 다 하게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벌겠죠. 우리 스타벅스가 커피를 파는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스타벅스는 정확히 얘기하면 금융회사입니다. 왜 금융회사냐? 스타벅스에는 사이렌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줄 안 쓰고 앱에서 바로 결제하고 카드 충전하고 결제해서 내가 거기 방문 안 하고 그냥 사이렌 오더를 여기서 산 다음에 쓱 가서 이건 받아오면 돼요.
아니면 앉아가지고 앞에 안 가고 먼저 자리부터 딱 차지하고 앉은 다음에 여기서 결제하고 부르면 받아오면 됩니다. 근데 스타벅스 앱 안에 그 사이렌 오더에 보면 카드에 이제 금액 충전시키잖아요. 그 카드 충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우리나라의 모든 페이들 있죠. 엔페이, 무슨 삼성페이, 뭐 카카오페이, 모든 페이커가 다 합친 것보다 요거 결제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얘네 다 합친 것보다 얘가 더 많아요. 사이렌 오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는데, 아이디어에서 만들었다는데, 글로벌로 봤을 때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그 충전 금액이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제일 큰 도시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고 거기가 돈 제일 많이 봅니다. 거기가 막 실리콘밸리 막 다 있어. 돈 그 동네 다 갑니다. 거기 캘리포니아 지방은행의 현금 보유량보다 스타벅스가 현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하루 이자가 얼마냐는 거죠. 하루 이자가 기본으로 쌓이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랑 이렇게 투자 상품에 넣으면 돈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이버도 그래서 막 무슨 통장 만든다 그랬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냥 통장이 아니라 증권회사 통장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게 어쨌든 지금은 그 페이에 지금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예약하면 뭘로 결제해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시키잖아요. 그 결제 모든 걸 해주는 사람과 안 해주는 사람, 만약에 나는 그거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네이버가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는 또 질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네이버 바깥으로 빼가 나가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카카오톡으로 해주세요. 또는 그래서 카카오톡 요거를 뭐 채팅하는 거 붙여놓다는 거, 또는 유튜브 채널을 붙여놨다는 거. 그러면 네이버는 싫어합니다. 왜? 눌렀는데 네이버 바깥으로 빼내고 그랬잖아요. 우리 고객 가져갔잖아요. 경쟁사로. 노출 떨어지죠. 누가 좋아하냐? 바깥에서 눌러서 막 들어와요. 유튜브 봤는데 네이버 블로그로 막 들어오고 네이버로 막 결제시키고 막 합니다. 이 사람 뭐야? 야, 바깥에서 막 들어오네? 좋은 사람? 상위 쫙 올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 그냥 네이버 서비스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노출의 기회를 더 많이 준다라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리뷰를 올렸는데, 지금 블로그 리뷰보다 요 방문자 리뷰라는 게 앞에 나와요. 지금 제가 여기는 일부러 혹시 아시는 분이거나 뭐 그럴까봐 이제 이걸 해놨는데, 자, 일단은 여기 앞에 방문자 리뷰 277이랑 블로그 리뷰 187 이렇게 나옵니다. 블로그 리뷰는 뭐냐면 요 블로그 숫자, 우리 블로그 후기가 몇 개 올라와 있냐, 내가 올린 것도 포함입니다. 내가 올린 것도 포함돼요. 자, 그 다음에 방문자 리뷰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통해서 예약했거나, 또는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그 카드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거 갖고 평점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앞에 나오는 게 먼저인 겁니다. 리뷰보다 지금 요거 방문자 리뷰가 앞에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뭐든지 앞에 나온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별점을 내는데 요거를 얘네들이 왜 지금 하고 있냐. 자, 지금 블로그가 뭐가 문제였냐면 가짜 리뷰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뭘 만들었냐? 야, 그러면 실제 결제한 사람들은 여기에 돈 주고 온 거니까 얘네는 가짜 아닐 거다. 자, 그럼 돈 주고 온 사람을 찍어서 올려요. 근데 찍어서 올리려고 그러면 내 핸드폰 인증해야 되고, 인증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몇 살인지, 심지어 나중에는 요즘에 쇼핑에는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가 돼서 나와요. 직업이 뭔지도 체크가 돼서 나오고. 그럼 뭐예요? 얘네들이 이걸 보고 이제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인증했던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쟤네들이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만약에 제가 40대 남자고, 뭐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 뭐 직장인이다. 40대 남자 직장인이 거기에서 숙박이나 숙소를 검색하면 그 나이대 그 사람들이 많이 갔던 데 위주로 상위에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스마트 어라운드라는 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뭐 이런 어려운 기능을 잘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하는 어떤 것들은 무조건 우리가 뭐가 생기면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어차피 네이버는 다 공짜잖아요. 우리한테 돈 달라는 건 없습니다. 이거 하면 지네가 다 해서 보내주고 막 올려주기도 하고 해요. 무조건 네이버는 뭔가 새로 생기면 그걸 제일 먼저 하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먼저 그걸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이버는 우리를 되게 좋아하고 우리를 위로 올려준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나중엔 다 데이터가 돼서 우리한테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온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네이버 예약, 자, 근데 이거
이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숙박앱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앱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네 앱에서만 결제하게끔 만드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가 메인이 아니고 나는 어떤 숙박앱이 메인입니다. 거기서 늘리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후기 많이 올리고 거기에서 결제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 이건 저는 네이버에서 뜨고 싶다라고 하면 네이버를 써라라는 얘기고, 네이버가 아닌 다른 결제 숙박앱에서 뜨고 싶다 그러면 글로 어쨌든 예약은 글로 몰아넣는 거는 맞긴 하지만 일로 몰아 안 넣더라도 설정은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왜 설정해두냐? 해두면 어쨌든 안 해둔 사람보다는 순위가 유리하게 올라갑니다. 네. 자, 네이버는 어쨌든 블로그죠. 네이버는 지금 요즘에 여기 모하지라는 데가 있어요. 네이버 앱을 보면 이렇게 네이버 앱을 이렇게 왼쪽을 열거나 오른쪽을 열면 두 가지가 약간 달라요.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앱을 딱 스마트폰 연 다음에 네이버 앱을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보면 두 가지가 다르게 나옵니다. 녹색으로 나오는 데는 원래 있던 거고요. 요쪽 여기 왼쪽 서쪽이라고 하는 여기 웨스트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쪽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하지라는 데가 있어요. 뭐하지 이게 이제 여행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뭐하지 어디에 가서 무엇하지 오늘 무슨 여행 가지 어디에 뭐 이렇게 힐링할 만한 데는 무엇인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정보를 돈 주고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보고 올리냐?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거 얘네들 네이버 직원들 일합니다. 네이버 직원 많잖아요. 다 놀지 않고 그래서 쟤네들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냐? 돈 안 냈는데도 광고 안 했는데도 네이버 블로그 자기네들이 찾아다니면서 요거 좀 인기 있고 사진 예쁘게 찍고 괜찮네? 그러면 그걸 요렇게 위에다 이런 데 올려줘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를 올려주는 사람이 좋죠. 거기 안에 네이버 막 나쁜 놈도 이런 거 써주시면 절대 안 올라갑니다. 위에. 네. 네이버의 좋은 얘기들로만 뭔가 해주는 사람들한테 어쨌든 친 네이버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줘서 요렇게 어디에 가냐 그러면 얘네들 코스도 막 짜줘요. 여행 코스 이런 것도 막 AI가 이렇게 짜주는데 AI가 짜주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짜주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데 어쨌든 이런 거가 다 네이버 안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있거나 또는 똑같아요. 내가 하거나 블로그 하는 사람이 올려주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두 개 더 하면 더 좋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양양 숙소라고 하면 얘도 똑같아요. 제목에 양양 숙소 또는 내가 양양 펜션을 쳤을 때 나오고 싶어 그러면 제목에 양양 펜션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여기 친 검색어가 여기 제목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상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 쓸 때도 저렇게 잘 쓰면 돼요. 양양 펜션, 양양 여행에서 뭐 양양 여행, 뭐 숙박, 뭐 이런 거 2박 3일 여행, 숙박 뭐 이렇게 하시던가 많이 검색하는 것들을 제목을 여기 안에 그 키워드를 넣으시는 게 중요하다. 네. 넣은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면 어쨌든 이런 앱들이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체험단을 운영하진 않지만 저는 내가 이거 다 하기 힘든데요 그러면 저는 이거 블로그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힘든데요 라고 하면 저는 그러면 그래도 내가 광고비를 써야 된다고 하면 그럼 체험단을 불러라고 해요. 그게 어쨌든 내가 안 쓰더라도 걔네들이 기똥차게 사진 찍어가지고 기똥차게 올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체험단 비싼 체험단이 있고 싼 체험단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인당 3만 원이고 어떤 데는 막 인당 5천 원, 7천 원 하는 데도 있고 10,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오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와요. 여기 와도 이 사람이 오고 여기 와도 이 사람이 와요. 사람의 오는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어떤 인지도나 서비스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지 그거 지원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제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통 오는 사람들은 그 업체가 돈을 받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안 주고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저렴한 비용에서는 더 많기 때문에 뭐 네이버에 큰 돈 들여서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최소한 저렴하게 해서 부르는 게 낫습니다. 뭐 그게 안 되면 똑같아요. 그게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 양양 이런 거 여행 숙소 쳐본 다음에 블로그 이렇게 누가 올랐는데 이 사람이 이게 올랐는데 잘 써줘요. 사진 잘 찍어 걔한테 쪽지 보내시면 됩니다. 연락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오면 땡큐죠. 저희 한번 놀러와 주세요. 뭐 저희 뭐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땡큐고 안 오면은 말고. 네. 안 온다고 나한테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죠. 네. 자 그렇게 어쨌든 돈을 안 들이면 뭐야? 손품을 팔면 된다.
귀찮아요. 그러면 돈 들이면 된다. 네. 자, 그겁니다. 자, 저는 되도록이면 손품을 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라도 절약해가지고 그거 국밥 사 먹고 우리 어쨌든 손품을 더 팔아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네. 직접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험단 혹시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뭐 어떤 체험단이 뭐 유명해요? 그러면 이거 저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즘 논란되는 뒷광고 아닙니다. 저는 체험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면 이런 업체들 좀 소개는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뷰라는 데가 제일 많이 하니까 보통 여기에서 끝내시면 돼요. 뭐 여기가 제일 많이 합니다. 네. 자, 인스타그램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다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다 똑같죠. 내가 하거나 사람을 부르거나. 어쨌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거나 사람을 부르거나. 얘도 두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찍어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고 너무 즐겁고 이거 하는데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대표님들 야 나는 그런 거 난 너무 힘들어. 나는 이거 너무 힘들고 스마트폰 못 만지겠고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요. 난 정말 뒤처지잖아요. 그럼 뭐라도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라도 잘 알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찍기 위해 소비하다. 우리 아까 전에 제일 많이 찍는 게 1등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했죠. 많이 보는 건 유튜브인데 많이 올리는 건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무언가를 찾아서 돈을 씁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게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쓰거나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내가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 여행 간다 뭐 이런데 그게 아닌데 요즘 찍기 위해 간다. 뭘 얻냐?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네.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나는 간다. 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써버리는 거죠. 돈 쓰는 이유를 찾습니다. 어디서 찾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요. 아무 생각 없는데 오늘 딱 올렸는데 누가 어디 놀러 갔다 온 게 딱 올라왔어. 야, 이거 진짜 이쁜데? 얘도 갔으니까 나도 가야지. 왜 가요? 나도 가서 찍어서 올려서 자랑해야지. 자랑해야 될 거리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막 이런 단어들은 다 그런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가치가 있다, 올릴 수 있다, 올리기 위해 찍는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사진을 일본에서는 또 이렇게 인스타 바이럴 부르기도 하고 이런 소비라는 경제 용어도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인스타그램에 뭔가 올리는 걸로 그러니까 올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어떤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카페들 이렇게 예쁘게 포토 좀 만들어주고 그냥 기다리나요? 기다리면 누가 모르죠? 포토 좀 만들어주고 누군가 찍어 올려줘가지고 그것들이 입소문이 나고 퍼져나가는 거죠. 와 예뻐 내가 찍어서 올려야지.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찍을 것만 찾으러 다닙니다. 예쁘면 찍어서 올려줘요. 예쁘면 찍어서 올려줍니다. 또는 예뻤는데 너무 구석에 있거나 너무 안 보이는 데서 사람들 찾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체험단이나 이런 걸 불러가지고 스스로 못 퍼뜨린 걸 좀 한 번 퍼뜨려 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퍼뜨려 줬는데 그게 괜찮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찍습니다. 똑같이 찍어서 올려요. 막. 그걸 보고 괜찮았으니까. 네. 체험단 왔는데 소용이 없어는요. 체험단을 불러서 잘못된 게 아니라 체험단을 불러서 올렸긴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손님들한테 뭔가 이걸 매력적이게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체험단이 무조건 뭐 돈 쓴 거에 대해서 비용이 이게 뭐 효과가 안 나가가 아니라 잘 되는 데들 대부분 입소문 난 데는 초반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초반에 계속하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자생해서 퍼져 나가는 거지. 초반에는 안 해주면 어쨌든 초반에는 좀 이렇게 스타트 이렇게 쭉 해서 야 뻥 차줘야지 가다 보면 굴러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하는 거. 돈 안 들리면 내가 열심히 손품 팔라고 했죠. 열심히 사진 찍는 거 배우고 열심히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험단 돈 안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하냐? 인스타그램은 딱 하나입니다. 동일한 주제로 동일하게 계속 꾸준히 올리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야, 네가 올리는 것만 올리면 너무 광고 같으니까 너의 일상을 같이 올려. 이런 얘기들은 소용이 포함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이 되냐?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찍으러 오는 사람들 있죠.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사람한테 보러 가는 거긴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업주님들은 대표님들은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대표님들 자체가 인플루언서, 내가 매력이 있어서 나한테 끌어오게끔 만드시는 분도 있고, 그게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대신에 그건 잘 못하지만 우리 여기 업소를 예쁘게 꾸며가지고 글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내 일상을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일하는 모습은 내 일상이지만, 내가 가족과 놀러 가고, 내가 어디 맛집 가고, 내가 뭐 어디 간 거는, 내가 우리 아이들과 놀고 하는 건, 이거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궁금해하냐? 내가 여기서 일하는 모습, 그 일상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브이로그 그걸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마시고, 그거 한다고 저기 옆에 새로운 맛집 생겨서 거기 갔다 왔어요. 이거 뭐 하고 오늘 막 너무 좋아요 뭐 놀러 갔다 왔는데 남의 홍보해 주는 거, 그게 전혀 상관없어요. 좋아요 눌려도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고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올리시려고 하지 말고, 자, 몇 가지 이제 잘 되는 데들 패턴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떠냐? 한 가지 주제로 뭔가 꾸준한 동일하게 이렇게 주제들로 꾸준히 올려줘요. 자, 여기는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이 안 나옵니다. 이니스프리 화장품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화장품 대신에 이니스프리를 쓰는 사람이 20대 여성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 올리는 겁니다. 뭘 올리냐? 제주에서의 삶, 여행지에서 삶. 사실 요즘에 양양 엄청 뜨잖아요. 저는 양양 진짜 많이 옵니다. 뭐 제가 서핑한 지가 저 되게 오래됐고, 저도 이제 지금은 잘 못하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어떤 서핑 의류로 돈을 많이 번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해요. 양양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어떤 여기의 삶을 사람들이 꿈꾸고 좋아하고 여기 와서 막 가게 내고 싶어하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 제주의 삶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그 어떤 그 얘네들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밝은 햇빛이라는 그 어떤 그거를 가지고 밝은 붉은색의 햇빛의 톤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줘요. 그래서 사진 좀 보면 약간 불그스름하면서 뭔가 그런 아침 햇살,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그런 밝은 느낌의 사진들, 그리고 20대 여성분들이 여기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보면 화장품은 잘 안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화장품 보려고 저 사이트 들어가서 화장품 이거 뭐 로고 보려고 들어가서 좋아요 누를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보면서 와 좋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좋다 하다가 여기를 계속 이 회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를, 이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어떤 자연스러운 홍보 역할, 광고가 아닌 마케팅이 아닌 홍보, 브랜딩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는 홈플러스에서 운영합니다. 소비 패턴은. 근데 홈플러스에서 운영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요게 어떤 제품, 요 과자예요. 과자를 이렇게 예쁘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패턴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름이 소비 패턴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여기는 뭘 더 잘했냐? 여기 나중에 꼭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글을 되게 잘 써줍니다. 인스타그램도 요즘엔 글을 많이 봐요. 그래서 여기 안에 무슨 이렇게 만약에 수능이다 그러면 수능 뭐 이렇게 엿이나 뭐 떡 같은 거 해놓고요. 거기에 막 수능에 대한 얘기를 막 구구절절하게 올리는데 막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막 댓글 보면, 아니 인스타보다 운 적 처음이다. 막 출판사 분들 이거 책 내야 된다. 막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사진만 올리는 줄 아는데 요즘에는 되게 구구절절하게 글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요리하시는 분인데, 자, 근데 우리 또 다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인스타그램 하면 뭔가를 내 걸 홍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거를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는 이 사람 요리하시는 분인데, 요리는 여기 나오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요리를 먹고 행복해하는 남편의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려줍니다. 요리는 약간 여기 있잖아요. 약간 요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리가 여기에 있어요. 요리가 메인인 것 같지만 눈에 잘 띄진 않아요. 뭐가 눈에 띄냐? 이 남편이 행복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길래 저 사람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행복해하느냐. 궁금한 거죠. 눌러서 검색해서 찾아가죠.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은 네이버에 가면 얼마인지 나오고, 홈페이지에 뭐 얼마인지 다 나오잖아요. 숙박앱에 가면 얼마인지, 언제 예약하면 뭐 되는지, 그건 다 거기 나오잖아요. 검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곳인데 게스트하우스예요. 게스트하우스인데, 보통은 대표님들이 뭐 보통 이러면 게스트하우스에 어떤 우리는 요걸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우리는 이걸 예쁘게 씁니다. 뭐 이거 돈 비싼 거 올려놨습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어떤 걸 올려주냐면,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다 나와요. 사람이 이렇게. 조금 이게 어두워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오소소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르게 보는 거 아니죠. 게스트하우스 가면 나도 저렇게 재밌게 뭔가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이 사진에 찍혀서 여기 올라가면 되게 사진 예쁘게 찍어주잖아요. 이제 이분이 직접 찍어서 올려주는 거니까 나도 여기서 이렇게 되고 싶어. 이 안에 어떤 게스트하우스 어떻게 생겼어? 이거가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보면 돼요? 블로그 가서 찾으면 후기들 나오잖아요. 블로그 가서 찾으면 후기들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인스타그램은 무언가를 궁금하게 만들어서 검색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이 이렇게 올린 거죠. 본인이 쭉 올려줍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난 이거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이걸 찍어서 저 이렇게 행복하게 놀다 왔어요. 그러면 야, 거기 어디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하는 거죠.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식물을 판매하는 곳인데, 보통 식물 판다 이러면 예쁜 꽃 사진, 예쁜 식물의 사진 올려주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 식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카드뉴스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이런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서 정보가 나오는 그런 이제 이미지로 되어 있는 그런 뉴스 같은 건데, 여기는 식물 집사라고 되게 재미있게 합니다. 막 요즘에 반려식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무슨 요즘에 자동차 중고차 파는 회사에서도 뭐 반려 자동차 이렇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나와 함께 하는, 뭐 이런 의미를 이제 반려 동물 뭐 관련된. 그래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요즘 인스타그램은, 예전에는 강아지가 인스타그램이 검색량이 높았거든요. 요즘에는 고양이 검색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강아지를 막 이렇게 밀었으면 요즘 고양이 엄청 밉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물 집사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네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한 이걸 사세요가 아니라 이거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거 사는 거 어디서 사요? 여기 예약 여기 들어가서 사면 되니까 여기 키워보고 싶다면 하고 주소 올려놨잖아요. 그거 눌러서 들어가는 거죠. 네. 요걸 보고 야, 나도 이거 키우는데 어렵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면 이걸 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예를 하나 이걸 보고 여기선 구매는 안 했지만 이걸 보고 야, 나도 이거 키울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키우고 싶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잘 키우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들.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내 일상이 중간에 뚝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일성이 깨지잖아요. 그거는 안 좋다는 거죠. 한 가지 주제를 쭉 올려라. 통일성 있게 올려라라는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은 요즘에 이렇게 보통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올리는 여기를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피드라고 하는데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사진 올리는 거를 많이들 보는데, 요즘에는 그거 말고 스토리라고 하는 요 위에를 더 많이 눌러봅니다. 요 위에를.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나오는 거 많이 보세요. 요즘에 여기에다가 사진 한 달에 한 개 올리는데 여기엔 하루에 20개씩 30개씩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를 누르면요, 여기 보이는 영상처럼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누르면 옆으로 이렇게 뚝뚝뚝 넘어가는데, 여기 올리면요, 이 광고들도 나오고요. 24시간 이후에 이 영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올리는 거예요. 대신에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막 내가 3, 40개씩 막 올리는 사람들, 여기 막 만약에 딱 계정 들어가면 막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뭐야? 막 계속 막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 위에는 이렇게 본다고 이 위에 30개 올린 게 한꺼번에 막 30개 밑으로 쫙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여기 뒤에 보시면 빨리 넘긴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막 20개씩 올리거든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오뚜기에 계신 분인데 너무 자기네 회사 자랑을 많이 해서 제가 툭툭 빨리 넘깁니다. 그래도 폭탄 같지 않아요. 막 뭐라면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짜증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봅니다. 대신에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또 막 누르면서도 그걸 다 봐요. 그래서 얘 요런 데 갔다 왔네, 요런 데 갔다 왔네. 저도 따라서 거기 가봅니다. 네. 자, 그런 기능을 해준대요.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도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이런 거죠.
인스타그램에 아까 전처럼 막 이런 우리 고객들이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 쫙 올렸는데 야, 난 그것도 올리고 싶지만 막 내 일상에 막 갑자기 뭔가 재미난 걸 보고 이래서 나도 그 일상을 올리고 싶은데 그때 그 머리 없는 강사가 얘기했는데 뭐 통일성 깨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어떡하지? 그 어떡하지를 여기다 올리는 겁니다. 24시간 후에 사라져 보니까 남지가 않잖아요. 대신에 우리를 팔로우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나 전에 저기 한번 갔다 왔는데 저분이 계속 저런 거 올리니까 또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가 되는 거죠. 자, 요즘엔 또 여기 이런 게 생겼어요.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기에는 한 가지로 쭉 올려야 되는데 뭔가 좀 여기에 올리기는 거식이라는 얘기는 그 사투리죠. 네. 여기에 올리는 건 좀 뭔가 그런데 그래도 내가 뭔가 알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 펜션 쓰는 방법, 뭐 오픈, 일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여기다가 올리면은 그런 톤 앤 매너가 막 깨져요. 아까 전처럼 막 쫙 똑같은 사진 올라왔는데 덜렁 거기다 뭔가 딱 들어가면 이상하니까 자,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올려줄 수 있는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너무 많아졌죠? 네. 인스타그램이 지금 추구하는 거는 인스타그램을 홈페이지처럼 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처럼 뭔가 만들 수 있는 걸 막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Q&A, 자주 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막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라는 데에다가 이런 질문 같은 걸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스티커라는 거 올려서 물어봤습니다. 이 회사가 오늘의 집이 자기들 고객한테 야, 우리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진짜 물어봐요. 처음 방 생겼는데 꼭 가야 될 추천템 있을까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답변을 달아줬죠. 그리고 여기다가 올려서 모아서 자주 하는 질문 같은 데다 이렇게 모아놔 버렸습니다. 이런 기능이 되는 게 하이라이트다. 네. 자세한 기능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실습이나 이런 데 가셔서 요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물어보셔가지고 좀 그거 이렇게 한번 잘해서 한번 올리는 방법 같은 거는 그때 알아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요런 게 잘 된다라는 거를 오는 시간에는 포인트만 짚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리는 방법은 여기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해 주세요. 뭐 실제로 이제 한번 스토리 한번 올려보시면 여기 요런 게 나오니까 요건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인스타그램의 포인트 또 잘할 수 있는 포인트도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교재에 있나요? 없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요거 좀 잘 봐주세요. 요거. 자, 네, 여기 있는데 요거 자, 얘는 뭐냐면 자 이겁니다. 보통 이제 인스타그램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 하냐? 우리 펜션 이름만 다 올려놓죠. 무슨 펜션. 네, 우리가 되게 유명하면 찾아서 다 들어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몰라요. 유명하지 않은 우리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뭐라고 검색해요? 뭐 양양 펜션, 뭐 양양 숙소, 뭐 양양 숙박 이런 거 검색할 거 아니에요.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죠. 제목에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지 검색이 된다. 얘는 뭐냐? 이름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검색이 돼요. 이름만 검색이 됩니다. 이 밑에 이런 거는 검색 한 개도 안 돼요. 자, 여기 되게 저도 예전에 제가 래시가드 예전에 만들었었거든요. 양양에 서핑샵이 한 개 있을 때 그때 만들어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벌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래시가드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 사람은 래시가드 이름이에요. 여기 에어워크서프가 여기 이름이고 이 회사 이름이고 래시가드 비키니 래시가드 올려놨습니다. 래시가드를 영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래시가드라고 치는 사람도 있고 래시가드라고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 야, 나는 오타로 검색한 사람께 다 잡아내겠다. 야, 다른 사람들은 요것만 여기다 써서 올리네. 나는 이 사람들까지 다 긁어서 내 고객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 사례입니다. 제가 재밌는 사례로 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 이름, 이제 인스타그램 딱 시작하시면 이름을 먼저 만드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이름 뭐 순수 펜션 이렇게 뭐 이런 이름만 무슨 호텔 이런 이름만 딱 넣지 마시고 뭘 해야 되냐 그 앞에 양양 펜션 뭐 그 단어가 그 안에 꼭 들어야 돼. 양양 여행에 오기 좋은 양양 여행 때 꼭 들려야 될 펜션 무슨 뭐 수수 펜션 이렇게 놓으면 양양 여행이라고 검색하면 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양양이라고 검색하면 우리가 나올 수도 있고 양양 숙소라고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고 펜션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단어가 여기 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단어가.
제가 검색해봤는데 한번 그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한번 뭐 검색을 해봤는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양양 펜션은 대부분 있는데 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것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서핑도 검색하고 사람들이 맛집도 검색하고 뭐 이런 건데 뭔가 그런 데 막 노출되려고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참고로 이거는 다른 사례인데 다른 사례로 제가 비슷한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학로라는 곳에 어떤 분이 마카롱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카롱 이름만 올려놨습니다. 자기네 마카롱 가게 이름만 올려놨어요. 바이미 디저트. 마카롱도 안 올려놨습니다. 마카롱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아니 너네가 바이미 디저트라는 건 나는 알겠는데 네가 바이미 디저트 누가 아냐? 그 사람들 어떻게 검색할 것 같아요? 대학로 마카롱이요. 그러면 야 대학로 마카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너가 검색이 돼야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뭔지 궁금해서 눌러서 들어가 보고 찾아올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학로에 마카롱 가게 진짜 많았는데 아무도 막 대학로 마카롱이라는 거를 이름에 지금은 좀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알아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아무도 안 써서 제가 여기 팀에다가 갖다가 얘기해줬습니다. 야 앞에다가 대학로 마카롱이라고 이름 집어넣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름이 바이미 디저트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누가 바이미 디저트를 알아야지 검색하는데 모르니까 요 앞에 대학로 마카롱 바이미 디저트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대학로라 검색해도 이 사람이 나오고요. 마카롱 검색해도 이 사람이 나오고요. 대학로 마카롱이라고 검색했더니 이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알게끔 만들어줬죠.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요게 하나 포인트니까 인스타그램 딱 만드시면 제일 먼저 이름부터 바꾸세요. 이름부터 만드시면. 자, 총 30자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총 30자까지 쓸 수가 있어요. 이름은 프로필 수정이라는 걸 누르면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30자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한 15글자 정도 안쪽으로 그냥. 근데 30자 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많이 넣을 거 쓰면 많이 쓰시면 되는데 막 필요 없이 막 나열시키는 거 있죠. 우리 맛집도 아닌데 양양 맛집 하고 우리 펜션 이름 써놓으면 야 이거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이상한 광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거 넣지 말고 상관 있는 것들만 네 이렇게 해서 글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시태그 계속 쓰고 있을 거고 오늘 처음 인스타그램을 접하신 분들은 해시태그라는 얘기가 뭐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해시태그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부터 해시태그 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자, 해시태그는 30개까지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검색어입니다. 이거를 검색했을 때 우리 사진이 노출되게 만드는 게 해시태그인데 30개를 다 쓰면 웃긴 게 노출이 더 떨어져요. 왜 그러냐? 30개 기능을 만들어줬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처음에. 근데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일반 보통 사람이 쓰는 게 있고 막 광고쟁이들 있죠. 뭔가 막 별론데 띄우기 위해서 이상한 해시태그를 막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봤더니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은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써요. 그러니까 야, 요 정도까지는 일반적이고 괜찮은 사람들이고 이 이상 쓰면 조금 컨텐츠는 별론데 막 띄우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뷰징 하려는 뭐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AI가 체크를 해서 노출이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나 많은 단어를 쓰지 마시고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그래도 쓰려면 10개 정도 딱 해서 12개 사이만 쓰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해시태그 쓸 때 아 맞다 10개에서 12개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한 해시태그를 이렇게 쭉 써놨는데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글귀 스타그램, 영화 명대사, 위로 글귀, 감성 글귀, 공감 글귀 이런 게 있어요. 원래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올리는 곳인데 요즘에 재미있게도 아까 전에 그 사례 중에서도 글 되게 감동적으로 쓴다고 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요즘 글도 많이 봅니다. 혹시 대표님들 중에서 나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예전에 좀 시적 감각이 있고 문학소년이었고 뭔가 문학소녀였던 분들은 좀 좋은 글귀들을 한번 올려줘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인스타그램을 좀 이제 하시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내가 만들면 나중에는 비즈니스 프로필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오늘 요거까지만 기억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프로필을 만들어야지 좋다. 비즈니스 프로필을 왜 만드냐? 첫 번째는 만드는 이유. 자, 만드는 방식은 프로필 수정을 누르고 여기에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이라고 하면 이 비즈니스라는 걸 누르고
누르라는 걸 막 눌러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제가 쉽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모르시면 실습 때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자, 이걸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지 얘를 바꿀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우리 인스타그램을 누가 어떻게 들어와서 뭘 몇 번 썼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내 사진을 잘 올리고 안 올리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은 원래 좋아요 수랑 여기 이렇게 좋아요 수랑 댓글 수만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근데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변환을 하면 뭐를 볼 수 있냐면 인사이트 복이라는 게 생기고요. 거기에 보면 요런 게 나옵니다. 보통은 요것만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나한테 쪽지 보낸 사람이 몇 명이냐. 보통 DM으로 연락을 해서 뭘 하냐면 물어봐요. 어떻게 예약해야 돼요? 거기 얼마예요? 예약 가능한가?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DM 많이 보낸 거. 이 사진을 보고 나한테 쪽지를 보냈다. 이 사진이 되게 효과가 좋았던 사진이다. 세 번째, 저장 버튼. 이 사진을 몇 명이 저장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장 많이 한 거 뭐가 좋냐? 인스타그램 요즘 이렇게 쓰면요. 이렇게 보다가 예쁜 사진 나오고 내가 가보고 싶은 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장부터 툭 눌러놓고 넘겨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조용하게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봐요. 그럼 저장 버튼을 눌렸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우리 사진을 보고 뭔가 정보를 얻거나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뻤다. 사진이 예쁘면 저장을 한다. 이런 거예요. 사진이 괜찮으면 저장해서 나중에 본다. 자, 그러면 저장 버튼이라는 거는 보통 여기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면 여기 나오는 게 요거 저장 버튼이거든요. 여기가 많이 눌려지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런 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도달 노출이라는 게 있는데 노출은 사람들한테 보여준 수, 도달은 그 사람의 머릿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만약에 도달이 200명이고 노출이 400이면 한 사람이 2번 정도씩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해시태그 이런 게 나와요. 해시태그로 몇 번 검색됐는지 숫자가 나오거든요. 내 해시태그가 정말 잘 쓰고 있는지를 보시려고 그러면 이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거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몇 %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나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만 우리 사진을 봤다 그러면 널리 퍼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는 건 내가 널리 퍼져나갔다. 우리 사진이. 반응도 좋고 해시태그도 잘 썼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런 사진 위주로 계속 꾸준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인스타그램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어느 정도 걸려요. 얘도 한 6개월은 보고 가셔야 됩니다. 꾸준히 매일 한 장씩 꾸준히 올려주시다 보면 얘도 반응이 옵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올려주시면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올리면요. 이거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아, 저장 많이 눌려졌네. 노출 잘 됐네. 반응 좋네. 아, 요 사진 괜찮네. 이런 걸로 계속 올려봐야지 하면서 계속 그런 사진 올려보시고 어떤 게 반응 좋은지 찾아가는 게 한 6개월 정도 그 안에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스타 프로필 광고라는 걸 할 수 있어서 뭔가 우리를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노출시킬 수 있는 네이버 광고 같은 노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바로 할 수가 있고요. 프로페셔널만 진행하면 할 수 있는데 얘는 하루에 3,000원, 4,000원씩만 쓰셔도 됩니다. 하루에 3, 4,000원씩만 쓰더라도 한 몇천 명 정도한테는 보여줘요. 그런데 이 광고가 되게 좋은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역, 성별, 관심도 같은 걸 찾아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내가 나는 서울 사람들 좀 데리고 오고 싶어. 서울 사는 20대에서 30대 여성,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검색하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광고를 할 수 있는 게 프로페셔널 계정이다. 자, 이런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거는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그냥 우리 평소에 쓰셔도 돼요. 자, 인스타그램은 사진 예쁘게 찍어야 되는 거죠. 사진 예쁘게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 나 저 사람 되게 사진 예쁘게 편집했는데 뭘로 편집했지? 자, 그거 알려드릴게요. 자, 인스타그램을 쓰는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누구나 다 사용하는 앱입니다. 스냅시드라는 앱. 요거는 뭐냐면 포토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자르고 붙이고 보정하는 앱은 스냅시드라는 앱을 제일 많이 쓰고요. 자, 요거 비스코라는 애가 있는데 VSCO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는 유료긴 해서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얘랑 비슷한 건 푸디라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음식 사진 위주로 좀 많이 쓰고요. 얘는 뭐냐면 우리 흔히들 인스타그램에 보면 우리 아까 전에 그 오소소 이런 데도 보면 뭔가 필터를 써가지고 그냥 사진이 아니라 뭔가 하나 입혔어요. 있어 보이는 사진들 있잖아요. 뭔가. 저는 이거를 약간의 그 MSG 같은 거라고 표현합니다. 다시다 같은 거, 미원 같은 거. 뭔가 맛없는 음식에 라면 스프 딱 넣으면 엄청 맛있어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기능입니다. 내가 사진을 좀 못 찍어도 뭔가 이것만 하나 딱 넣으면 되게 있어 보이는 사진으로 필터를 만들어주는 감성적인 필터. 이렇게 필름 카메라로 찍은 듯한 이런 필터들 써주는 게 VSCO라는 필터인데 얘는 유료기 때문에 제가 딱 추천을 막 못 해드리겠는데 내가 인스타그램 좀 써보시다가 뭔가 약간의 나 요거 한 단계 넘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쓰세요. 그때.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얼굴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고객님들 사진들 올리실 때는 항상 동의 받으셔야 돼요. 저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동의를 못 받았는데 야 이거 좀 올리고 싶어 그러면 얼굴 지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차번호 이런 거 다 지우셔야 됩니다. 고객들 차번호 올려놨는데 어떤 고객인지 모르잖아요. 그 고객이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왔는데 이거 퍼지면 난리 나잖아요. 소송합니다. 그래서 자 사진을 할 때 이렇게 지우셔야 돼요. 그런 번호 같은 거. 자 그래서 여기는 자 요거 안드로이드 삼성폰, LG폰은 포인트 블러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이거 쓰셔가지고 여기 사람 얼굴 같은 거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주잖아요. 이렇게 톡톡톡 눌러주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굴도 이렇게 지우세요. 지우셔야 됩니다. 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흐림 및 모자이크라는 앱이 있는데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얼굴 지워주셔야 돼요. 제가 뭐 그걸 전문으로 하지 않지만 저도 이제 종종 저는 이렇게 뭐 돈을 막 받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까지 인플루언서는 아니고 그 노브랜드 버거라고 이마트에서 만든 버거가 있어요. 그 이제 신세계에서 만든 버거인데 거기에서 그 노브랜드 버거에서 어쨌든 협찬을 받아가지고 햄버거 먹고 좀 찍어서 올려달래요. 그래서 햄버거 먹고 거기 막 매장 이렇게 찍어서 올려줬는데 당연히 직원이 있으니까 직원을 찍어서 올렸죠. 나는 허락받고 갔으니까. 근데 그 직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DM이 왔어요. 자기 허락 안 받고 자기 얼굴 노출시켰다고 지워달래요. 난 이거 협찬 받고 간 거라서 지우면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리고 막 이미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막 달렸는데 나 잘했어요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래도 자기한테 동의 안 받았게 지워야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업체에다가. 근데 업체도 이런 경우 처음인데요. 그리고 본사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본사에서 어쩔 수 없다. 지워라. 이래가지고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라도 어쨌든 동의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든지 얼굴 같은 거 노출시킬 때는 정말 조심하시고 꼭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도 이거 올려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저 싫은데요. 그러면 안 올리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또 뭐 우리가 오늘 교육으로만 약간 부족하고 저 이거 좀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 못 물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기 연락처랑 제 이메일 주소도 있고 하니까 편하신 대로 연락 주시고 항상 제가 여기 양양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양양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양양에서 강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친절하게 문자를 대고 카톡도 되고 전화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 명강의에서 질문이 없으신 거죠?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